예,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예, 대행님으로만 호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행님 방금 최현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서 발생했던 이 실종 사건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청 감찰을 내려 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명배 의원이 부탁하신 대로 진행되는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 행안위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른 거 좀 질의하겠는데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작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여서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을 단계가 됐으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이 현출이 돼서 공개적으로 다뤄지면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이게 형사 절차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도 하고 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예. 최근에 지금 노웅래 전 의원 관련된 사건이 1심에서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많은 사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1심 판결 그리고 그 1심 판결에 이어서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바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기소를 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 자체의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수사를 했던 기관이나 또 그 수사했던 기관을 감독했던 공무원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정했던 증거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까지 포함돼서 봤을 때도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짚어볼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되 기소 전에는 기소하는 기관이 그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거쳐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맞죠, 대행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개정했고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 예, 아까도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개정에 이어서 지금 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걸 행안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24년부터 행안부가 진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뭐 국가라든지 공공단체, 지자체 등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하게 바뀌었죠. 네, 지방 정부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분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그 중앙 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민간 투자분을 빼고
빼고 총투자비, 총사업비를 해가지고 투자 관련된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돼서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가 3월에 발표. 맞습니다. 서울시가 선착장 하부 시설 건설 비용만을 총사업비로 산정을 했어요. 212억만. 근데 실제로 민간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1,542억입니다. 대략 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투자하는 사업비만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재정법 위반했다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보도자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님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바 없으십니까? 예, 감사원의 이 지적과 그다음에 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정도의 시정 명령을 했을 뿐이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이 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황이라서 그 시정 명령에 일테면 실효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예산 투입이 계속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